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로봇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6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로봇공학자, 자기소개서, 수능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기계공학전공 일반전형,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일반전형, 고려대 기계공학부 일반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로봇공학자가 꿈인 고3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어머님도 그 홈페이지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네. 신청하게 되셨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을 이치유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세요. 자, 이치유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요, 로봇공학자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분야의 저명한 분을 이제 롤 모델로 정해놓고요. 책도 좀 읽었고요. 직접 그 교수님을 또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어떤 로봇 연구를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다양한 교내 활동 중에서도 자신의 색깔입니다. 이제 물리 과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해뒀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자기소개서에 어떻든 간에 잘 좀 녹여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모의고사 이후로 4월, 6월까지 수능 성적이 좀 계속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원하는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치유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치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수시 쪽에 이제 약간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이 학생은 자연계열 학생인데요. 내신의 수학 평균이 1.17입니다. 매우 우수하죠. 그리고 이제 과학 탐구도, 과학도 이제 평균이 1.71로 역시 이제 우수한데요. 이 내신의 다양한, 우수한 성적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아마 상당히 이제 그 수능 성적도 우수하지만 1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많은 포커스를 두고 내신과 비교과 활동들도 좀 관리를 해온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수시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4월과 6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시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수시 비중을 좀 더 높여 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뭐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어린 시절 이 로봇에 좀 흥미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꿈을 이제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로봇공학 관련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이제 물리학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데니스 홍이라는 분을 이제 롤 모델로 두고 조금 더 본인 스스로가 진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왔는데요. 실제로는 자신이 지금 직접 설계하고 싶은 로봇도 의학하고 공학을 이렇게 융합해서 인간에게 좀 도움이 되는 로봇을 좀 만들어서 로봇 분야에서 좀 선도하는 주역이 좀 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 진로에 맞춰서 고교 생활에서도 수학과 과학, 특히 이제 물리 과목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해뒀는데요.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진로를 찾는 그런 활동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활동 중에서 과학 경시대회, 과학 탐구대회, 그리고 학술 연구 발표대회, 수리 탐구대회까지 이어져서 이게 또 다양한 수상 실적으로 또 가서 이제 상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진로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교내 활동도 다양하고 또 이제 진로에 맞춘 교내 활동도 있고, 내신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 3박자를 갖춘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순희는 논술 전형을 뽑아주셨어요, 네. 선생님. 이순희는 이제 사실 논술 전형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학생이 이제 그 수학과 과학 성적이 사실 뭐 수능에서도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사실은 상당히 우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계 논술 전형이 이제 수학의 문제풀이 또 이제 과학의 문제풀이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보건대는 학생의 그 수학 과학 실력이 상당히 출중하기 때문에 논술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반드시 이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순위를 좀 추천을 했고요.
네, 3순위는 이제 뭐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 모집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받았던 수능 성적처럼 머지않아 이제 수능 성적이 다시 한 번 더 향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살펴주셨는데요. 봄에 우리 학생 이제 열심히 공부해왔다는 흔적을 네네. 이 초반부터 살펴볼 수가 있고 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보다는 교과 성적이 좋다고 했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만만치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펴주실까요? 예,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이제 93, 100분의 2등급이고요. 수학과는 이제 100분의 100의 1등급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98에 100분의 1등급이고요. 한국사 1등급이고요. 물리하고 화학원이 93에 2등급, 76에 3등급이고요. 전체 100분위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400점 만점 기준으로 376점이고요. 100분위 평균도 94에 해당됩니다. 지난 4월에 비해서는 뭐 사실은 국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역시 1등급 유지가 되는데 영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리하고 화학은 상당히 좀 성적이 좀 낮아져서 좀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네.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영어는 좀 올랐지만 이제 과탐에서의 성적 하락이 조금 아쉽게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이제 또 사실 정시 경쟁력도 아까 높게 평가해 네. 주셨는데 네. 뭐 일시적인 하락세이긴 하지만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는 상위권 학생이다 예, 예. 보니까 선생님께서 조금 더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6월 모의평가에 이제 원점수를 보니까요, 이 뭐 틀린 문항 개수를 사실은 헤아려 보면 국어가 한 5개 내지 6개 정도 되고 영어가 한두 문항이고요. 물리 원이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2-3 문항이고 화학 원이 좀 많습니다. 이제 7 내지 8 문항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6월 달에는 성적이 하락하면서 틀린 문항 개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당황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좀 거꾸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가면 이 틀린 문항의 개수가 수학에서 1문항이고 화학에 1에서 4문항 총 5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왜 성적이 조금 그보다 좀 더 떨어지고 또 이제 6월에 와서 성적이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이제 좀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듣고 네. 계시죠? 네. 네, 혹시 그 3학년에 와서요. 이제 정시보다 수시에 이제 비중을 좀 더 두고 내신이나 비교과를 좀 더 집중해서 수시를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자. 뭐 이런 전략으로 수능 공부에 예년보다 좀 더 소홀해진 건 아닌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심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심리적인 게요. 예, 고3 되면서 약간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부담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게 계속 그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럼 평소 실력보다 오늘 시험에서 우리 학생이 실수한다거나 아니면 평소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탐 같은 경우 자기가 네. 공부했던 방향대로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예, 이제 사실은 최상위권으로 도약을 앞두고 성적이 떨어져서 많이 당황스럽긴 할 텐데요. 뭐 저도 사실은 6월 모의평가의 결과가 있긴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이제 만점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한테 이제 뭐 물론 그 화학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목표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상반기쯤에서 틀린 문항을 위주로 해서 오답 분석을 좀 해보면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이 그 사실은 뭐 시험 불안도 있긴 하지만 부담도 되지만 왜 아는 문항이라든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서 틀리는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화학을 좀 예를 들어서 보면요. 그 지금 어머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공부해온 부분이라든지 또는 예측했던 부분하고 좀 빗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 뭐 화학 원이 3개년 그래봐야 실제 수능이니까 20문항씩에서 3개년이니까 총 60문항인데요. 이 60문항의 개념이나 원리나 또 출제 단원 쪽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쭉 하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충분히 좀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6월, 9월 모의평가까지 이제 문항을 좀 확대를 한다면은 이제 역시 이제 40문항인데요. 20문항씩 3개년 하면은 이제 120문항입니다. 전체 문항을 좀 확대해서 이 문항의 좀 개념이라든지 원리 쪽을 조금 더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학생이 보완을 한다면은 아마 그 정도의 문항이라면 충분히 우리 학생이 공부해 오고 또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놓는다면 뭐 예측하고 빗나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보면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표준 점수 510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분위 총점이 376점인데요. 한양대나 성균관대 아마 기계공학과 정도에는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이 기준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수능에 대한 공부 방법을 조금 더 재해석하고 좀 대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해주신 네. 이제 학생부 평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교과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우수한 과목부터 보면 수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7이고요. 과학이 1.71이고요. 국어가 2.25 등급이고 영어가 2.5 등급입니다. 이제 평균 등급으로 보면은 1.8 등급인데요. 사실은 수학하고 과학에서 우수한 내신을 반대로 보면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상쇄시키면서 떨어뜨린다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신 성적의 추이를 좀 보면 주요 과목이 국어는 이제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 이렇게 성적이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3학년에 와서 2학년 2학기에 와서 이제 3등급으로 떨어졌고요. 수학은 계속 1등급을 이제 받고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이제 한 과목만 2등급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영어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등급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수학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성적이 낮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신은 우리 학생을 보면 이 뭐 자연계에서 가장 바람직하죠. 수학하고 과학 내신이 가장 성적이 좋기 때문에 탄탄한 내신,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교과 성적 자체가 본인이 해왔던 어떤 그런 공부들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국어하고 영어도 제가 보니까 이 100점 만점의 원점수에서 뭐 92점짜리도 하나 있었는데요. 주로 95에서 98점이에요. 이게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데 아마 특별한 이 학교 여건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2등급, 3등급이 나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어, 영어에 이제 실제로 보여지는 우리 그 내신의 등급보다는 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의 진짜 실력은 상당히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학년하고 2학년 내신을 나눠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평균 내신이 1학년 1.67에서 2학년에 1.92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좀 뭐 불안한 마음도 좀 있긴 한데요. 네. 아무튼 진로와 관련된 주요 과목이죠. 수학하고 물리 과목은 끝까지 3학년 때도 성적을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치우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과 봉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4개 영역이 이제 전공 적합도하고 좀 관련이 높은 그런 항목들인데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자율 봉사까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비교과가 잘 이제 관리가 되고 본인 스스로가 많이 이제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수상 실적을 보면 우리 학생이 그 수학하고 과학과 관련되는 이제 과목 교과상도 다수 있고요. 관련되는 동아리라든지 경시대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리 탐구대회에서도 학술 연구 발표대회에서도 다양한 상까지 이어지는 이제 실력자입니다. 근데 사실 뭐 조금 아쉽다면은요, 이 친구 정도의 실력이라면 우리 학생은 아마 어떤 분야든 간에 1등상도 한번 받았을 것 같은데 1등상은 나타내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뭐 그 상의 1등보다는 진정한 실력이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보면 표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UDS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2년 동안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배운 지식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잘 녹여낼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진로 활동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진로 탐색이 잘 됐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또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학습 활동과 또는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자기소개서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독서 활동 역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독서 활동을 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뭐 음악이나 미술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독서량을 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쉽다면은 우리 학생의 롤 모델이 데니스 홍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과 관련된 독서 내용은 사실은 이제 독서 활동에 보면 이제 한 편 정도가 이제 작성이 돼 있는데 정말 내가 관심 있고 롤 모델이 있다면 여러 편의 책을 또 이제 여러 편의 뭐 다양한 이 분야의 이 선생님의 이제 또한 연구 업적들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뭐 서울대를 희망하는데요. 서울대 이제 자기소개 4번 문항의 독서 문항으로 그대로 좀 이어서 가점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이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딜지 그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학생의 그 희망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이요.
1지망, 2지망, 3지망이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과의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을 가장 주목해봐야 할 대학으로 이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서울대학교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지금까지 준비 사항이 얼마만큼이나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화면 모습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별점을 조금 더 약하게 주지 않았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어머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과 준비도는 별점이 3개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이 역시 또 3개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점을 따로 주지는 않았고요. 제가 보건대는 우리 학생이 사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걸 해놨는데 이 많은 해놓은 것이 이제 흘러 넘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가득 차 있고 뭔가를 해놨는데 흘러 넘친다는 그런 모습들만 이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상황에서만 보여진다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 이제 살펴보셨는데 별점이 3개라서 조금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희망하는 대학 자체가 이제 워낙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별점의 수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신 자소성에서의 그 장점 부각 이런 부분들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서울대학교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희망하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일반 전형인데요. 2015학년도의 경쟁률이 4.77대 1이었습니다. 75명을 기계항공공학부로 모집을 했고요. 2016학년도에 역시 이제 5대 1이었는데 기공항공공학부로 76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이게 기계하고 항공하고 갈라지면서 기계 전공이 이제 56명을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단계 2배수로 이제 서류로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함께 면접 구술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평가 자료는 이제 서류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평가를 하고요. 평가 내용도 보면 학업 능력과 우리 학생이 이제 자주적인,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뽑는 겁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분야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도 공부를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다는 점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 방법은 이제 다수의 그 입학사정관들에 의해서 다단계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핵심은 1단계만 통과한다면 이제 면접이죠. 면접은 사실은 그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과대학에 이제 그 기계공학이 있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되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학업 능력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서울대 사이트 관련되는 그 ROE에 가시면 이 공과대학의 면접이 실제 면접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문제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면접의 답변 준비 시간이 45분이고 면접은 15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면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인데요. 1.5등급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보니까 2.2등급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나타내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한번 합격을 손에 거머쥐는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이 원하고 있는 서울대 기계공학 전공 일반 전형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추천 전형 알아볼 텐데 선생님 우리 학생 위해서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예, 추천 전형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대학이 있는데요. 어머님 좀 궁금하셨던 게 이제 고려대를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으로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고려대는 2개 전형을 추천을 해서 전체 6개 전형을 갖췄는데요. 역시 이제 그 지원하시고 싶은 쪽이 이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쪽 지원을 하시고 싶은데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복수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포스텍은 복수 지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6월 모평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만 한양대, 성균관대 정도 갈 수 있는 실력이니 모든 성적이 수능 성적으로 다들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저는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또 이제 고대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수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시험 이후에 조금 더 유보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수능 실력으로 분명히
놀라운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아닙니다. 네, 없습니다. 예,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오늘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많이 조금, 아이가 들었어도 안심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앞으로 남은 자소서 준비 잘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어머니 저희가 자세한 상담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학생이랑 살펴주시고요. 열심히 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네, 오늘도 이제 고3 학생 2명과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기말고사도 잘 치르고 여러 가지 서류 준비들도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두 학생 모두가 최상위권 학생이었는데 조금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이제 내신과 비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학생들인데 네. 사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죠. 앞에 학생은 좀 모의고사가 좀 부족했고 뒤에 학생은 모의고사에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차이가 물론 이제 이게 희망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희망 대학의 어떤 그 대학의 수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정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수시가 70%를 모집하기 때문에 수시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정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수시에도 그것이 경쟁력의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수험생들이 좀 알고 정시 경쟁력을 위해서 끝까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현 선생님, 이치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경기대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공주대 수학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